네, 한편 현행법상 공개수배는 경찰청 훈령,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에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상습성, 사회적 관심, 공익 위험 등을 고려해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하면 자동차로 이용해서 사람을 상해하고 이렇게 도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행위는 도주 차량에 해당돼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뺑소니의 해당 기준을 살펴보면요. 일단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의 결과를 인식한 후에 구호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사고를 낸 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이제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연락처를 주지 않은 것도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네, 이와 같이 일단 사고가 나면은 내려서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관상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서 괜찮다는 피해자의 말만 듣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뺑소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상반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해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해서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케이스별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사도 1850 판결은 피해자가 교통사고 직후에 일어나서 나는 이제 괜찮다라고 가해자에게 이야기한 다음 집으로 귀가를 했을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히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도 가해자가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팔을 치고 지나갔는데요.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대법원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가해자의 자동차에 손을 부딪혀서 전치 1주의 염저상을 입은 경우에 집에 혼자 돌아갈 수 있겠냐는 질문에 피해 학생이 예라고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안에서 이 경우도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호 조치를 다 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도주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네, 어떠한 경우에도 뺑소니는 벌어져서는 안 될 범죄 행위입니다. 부디 이번 사고가 다친 초등학생이 빨리 쾌유되기를 바라겠고요. 외국으로 도주한 범인이 하루속히 체포되어서 국내에 송환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스타그램이었습니다.